안녕하세요. 문화, 체육, 관광 분야의 정책 전문가를 만나보는 문화부 사람들의 박미영입니다. 얼마 전 달구벌이 뜨겁게 달궜던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. 세계적인 육상 스타들의 땀과 눈물을 볼 수 있었던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. 그렇다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문화부 사람들에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체육국장 김기용입니다. 예, 국장님 안녕하세요. 보통 체육국장이라고 하면 운동을 되게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실제로도 운동을 좋아하고 즐기시는 편인지. 운동 잘하게 생겼죠? 네. 예. 특정 종목을 이렇게 잘한다라는 종목은 뭐 딱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운동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또 하는 것도 굉장히 즐기는 편입니다. 요즘 같은 경우는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출퇴근할 때도 걷기를 또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. 얼마 전 2011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가 또 성황리에 끝났잖아요. 우리가 얻은 수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? 총체적으로 보면 대기간 9일 중에 44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만석 경기장을 실현했습니다. 또 100여만 명이 또 대구를 찾아오고 또 세계 80억 인구들이 대구를 주목했던 대회였거든요. 그 다음에 육상 경기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역시 세계의 높은 벽을 절감할 수 있었죠. 그렇지만은 우리가 경보라든지 이런 5개 종목에서 탑10 안에 들어가는 성과를 거두었고 또 그 경보라든지 이런 4개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는 그런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한국 육상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세 번째 브랜드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우리 대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. 그리고 함께 대구와 함께 우리 한국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고 대구에 또 공연예술축제가 열렸고 그래서 대구가 한 170여 종의 각종 공연예술축제들이 열렸어요. 그래서 대구를 축제장으로, 축제의 도시로 잘 만들어 말했어요.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선전을 했지만 그래도 또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하기도 했는데요. 앞으로 한국판 우사인 볼트가 나타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육상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조기에 인재들을 발굴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우리가 정부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만은 벽을 절감했고요. 그래서 이번 대회를 마치면서 육상연맹하고 대구하고 정부가 힘을 합해서 이 장단점을 다 철저하게 분석을 할 겁니다. 분석을 해서 공청회도 하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5개년 계획을 수정 보완한 육상 발전 새로운 계획을 연내에 내놓을 생각입니다.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당시 더반의 현장에 계셨잖아요. 그 당시 감회와 소감이 어땠는지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? 그동안 사실 알다시피 두 분의 실패가 있었잖아요. 두 분의 실패가 있었는데 그 실패를 딛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그야말로 필사적생의 그 신념으로 정부, 유치위, 그 다음에 강원도, 해여시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. 7월 6일 당일날 우리 자크로게 위원장께서 2분 만에 투표가 종료됐다라고 선언할 때 우리가 됐다라는 생각을 했죠. 그러나 공식 발표가 있기 전이었으니까 우리는 서로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가슴 조마조마했었는데 한 2시간 후에 로게 위원장이 평창 하고 그걸 펼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. 그냥 뜨거운 눈물이 흘렸는데 우리 온 국민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줬던 그런
큰 기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럼 이제 온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저희들이 지난 7월 14일 바로 일주일 채 안 돼서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5대 전략이라고 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. 네, 이번 2011 대구 육상선수권 경기와 또 다가오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, 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까지 이제 연이은 개최로 우리나라 스포츠의 국제적인 무대에서 입지가 굉장히 넓어졌어요. 앞으로 스포츠 한류 열풍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궁금합니다.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제 K-팝, 드라마, 한류, 이 이전에 이미 우리 스포츠계에 한류라는 게 있었어요. 그 한류가 이제 태권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, 이 태권도는 어떻게 보면 한류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약 7천여만 명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습니다. 그 태권도 도장을 가보면 다 태극기를 달고 있고, 우리말로 된 구령을 하면서 태권도를 배우고 있죠. 이게 태권도가 사실 한류의 스포츠 원료, 한류의 원료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 쪽에서 한류라고 본다면 사실은 골프의 박세리, 그리고 축구의 박지성, 야구의 박찬호,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, 그 다음에 수영의 박태환, 다른 이제 걸출한 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스타들을 발굴해서 사실 세계적으로 육성시키는 게 스포츠 한류를 일으키는데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, 이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런 부분들을 도와줘야 스포츠 한류도 K-팝이나 드라마처럼 그렇게 붐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. 정부로서도 이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이번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도 대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잖아요.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이나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또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촉구될 것 같아요. 예, 맞습니다. 이번 사실 우리가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붉은 악마로 대변되는 거리의 응원,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참 유례가 없는 전 세계의 응원문화를 새롭게 바꾼 붉은 악마의 응원이었지 않습니까? 그 붉은 악마의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우리가 4강 진출을 이루어낼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할 수 있었고, 이번 대구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실 우리가 열악한 육상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들, 일반 국민들의 뜨거운 동참 때문에 대구 대회를 성공시킬 수 있었고, 그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동참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 대회를 성공시킬 수 있었거든요.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, 광주 이후대회, 그리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도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, 동참, 이런 분위기만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같이 정부 조직위 관계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고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만이 대회를 성공시킬 수 있으니까 뜨거운 열기, 지지를